금강경 제7분 무득무설분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여기에 학인들을 위해서 문답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한번 소개를 할게요. 선사께서 이제 학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묻노라.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는 3개죠. 3개.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세계. 중생세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원아 알겠나? 알겠나? 그래. 그럼 세원이가 이야기 한번 해봐. 생각으로. 응? 생각으로. 중생세계를 만영으로. 뭐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봐. 자신이 있게 막 틀리면 틀리고 막 맞으면 틀리고 막 까짓 거 뭐 틀리면 어때?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틀리고 막 아무 데나 이야기해.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정한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애매하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좀 꼬리를 살짝 빼가지고 도양이는 어찌 생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제법 이제 한정적으로 자신 있게. 또 김 목사는 어떻게 생각?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그냥. 네 맘대로 생각해라 이 말이야. 응? 박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박군 얼굴이 안 보이거든. 딱 일직선상에 딱 앉아가지고. 전혀 그렇다고 내가 모를 줄 알고. 박군 니는 어찌 생각하노? 왜냐면 아까 온 걸 봤거든요, 내가 방에서. 커피도 한 잔 줬기 때문에 알고 있어. 딱 둘러보니까 박군이 딱 안 보이더라고. 그럼 박군이 틀림없거든. 박군 니는 어찌 생각하노?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동안 여름을 많이 부렸구나. 혜인이는 어찌 생각? 네가 막 웃으니까 넌 보기에 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네 박군하고 수준이 비슷하구나. 박군도 모르겠다. 근데 박군보다 네가 더 못하다. 왜냐하면 박군은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랬는데 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잖아. 모르겠습니다도 꼬리를 빼가지고 이야기했지. 이런. 그럼 같은 집에 사는 혜원이는 어찌 생각하노? 선생님이 만드셨고 제가 만들 줄 압니다. 그래? 또 그렇고. 지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 지원이는 어찌 생각하노? 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지원일 줄 모를 줄 알았나? 지원이는 어찌 생각하노?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 자신이 없어? 야정보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어머니 생각합니까 지금? 응? 이런 즉시 답이 안 나오는데 명인이는 어찌 생각하노?
원래 없는 건데 자기가 만듭니다. 뭐 답이 좀 재미나게도 나오는데 일단 확인의 답을 일단 볼게요. 조물주가 지어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대답한 확인이 있어요.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물주가 지어낸 것으로 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 조물주가 지어낸 것으로 봅니다. 일단 서사의 여기에 이제 제시해 놓은 답을 제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답이든 있을 거예요. 안 물어봐도. 조물주가 지어낸 것으로 봅니다. 조물주가 지어낸 것으로 봅니다. 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물주가 이 우주를 조물주가 창조했다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사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조물주가 있으면 피조물자도 있게 마련이니 그렇다면 법은 둘이 아니냐. 단단히 들어라. 조물주는 곧 피조물자요. 피조물자는 곧 조물주로서 법은 하나이니 절대성인 체성면이 있음으로써 상대성인 용상면은 살림을 꾸려가고 상대성인 용상면이 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체성면은 무궁무진한 조화를 이룸인지라.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으니 하늘 땅이 나뉘기 앞서 꽃이 핀 소식이로다. 온갖 법은 네가 뿌린 씨이니 직연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바탕을 직접 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사의 설명은 온갖 법은 네가 뿌린 씨이니 직연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바탕을 직접 봐라. 결국은 바탕을 직접 봐라. 바탕이 뭐겠습니까? 바탕을 직접 봐라. 바탕이 뭐겠습니까? 바탕이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바탕이에요. 자, 바탕을 직접 봐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답에서도 그렇고 지금쯤이면 이번에 그 용맹정전 할 때 제가 11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시간을 1번부터 11번까지 다 들어본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1, 2, 3. 손 들어보세요. 참여한 분 중에 참여 안 한 분은 들었겠죠, 당연히. 4분이 거의 다 들어봤네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안 들어본 분은 무슨 자신감입니까? 네? 무슨 자신감이죠? 뭐 자신감이 있겠죠. 안 들어봐도 뭐 그 정도는 자신 있다. 자신감이 있겠지.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든 안 들어보든 뭐 그거는 각자의 행위고 이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그럼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낀 바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느낀 바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신이 없죠. 또 어떤 데는 바른 답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꼬리가 싹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직까지 덜 시원하다, 덜 누운 것 같아, 뭔가 덜 시원하다면 1번부터 11번까지 정말 집중해서 새로 들어야 됩니다. 새로 들으면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새로 들었는데도 시원하지 않다는 그거는 공부 방법이 또 틀렸어요. 시원하게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신이 100% 없으면서도 끝까지 한 번 안 들어봤다, 지금까지. 지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어봤다 하는 분은 먹고 살기 너무 바쁘거나, 그렇죠. 먹고 살기 너무 바쁘거나, 안 그러면 수행에 아직 관심이 덜 하거나, 두 개 중에 한 개. 자, 여기에서 보면 뭐 채성면, 용상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조물주가 곧 피조물자고 피조물자가 곧 조물주다. 만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 곧 만드는 사람이다. 자,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으니 하늘 땅이 나뉘기 앞서 꽃이 핀 소식이로다 이랬는데,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으니 하는 상징적인 게 있어요. 하늘 땅이 나뉘기 전에 앞서 꽃이 핀 소식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가만히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이런 말 들으면 또 이제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자, 보세요.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으니 원각산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둥글게 깨달은 산.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다. 원각산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참나, 그거를 이제 심이라고도 하죠. 심. 요게 원각산입니다.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포기의 나무가 났다는 표현을 쓰지.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으니 하늘 땅이 나뉘기 앞서 꽃이 핀 소식이다. 그러면 하늘 땅이 나뉘기 전의 소식이다 이 말이거든. 하늘 땅이 나뉘어진 것은, 원각산에서 하늘 땅이 나뉘어진 것은 묘용의 도리다 그렇죠. 원각산에 하늘이 생기니까 땅이 생기고, 남자가 생기니까 여자가 생기고, 있는 놈이 생기니까 없는 놈이 생기고, 잘난 놈이 생기니까 못난 놈이 생기고.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정학생 알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니까 정학생이 어려하더라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잘 모르겠지.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좀 쉬운 말도 아니에요. 조금 생소한 말이거든요. 이게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으니,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원각산이 심을 의미한다. 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참나. 거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났다는 것은 없지 않다, 뭔가 저지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참나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는다, 이게 한 포기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런 들을 줄 알기도 하고 저처럼 말할 줄 알기도 하고, 이게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난 거예요. 하늘 땅이 나누기 전의 소식이니까, 하늘 땅이 나누어진 것은 이미 모습으로 벌어진 거예요. 하늘 땅으로 벌어지고 남자 여자로 벌어지고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벌어지고, 이건 전부 변견이죠. 밝음과 어두움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거는 원각산에 한 포기의 나무가 있어서 그렇거든. 또 참나라는 것이 모양은 없지만 완전히 없는 게 아니야.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다. 물론 이런 말이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알아듣기 시작해야 되고 알아들으면서 확신을 해야 돼. 확신. 자, 온갖 법은 네가 뿌린 씨이니 네가 뿌린 씨다. 온갖 법,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네가 뿌린 씨이니 지견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바탕을 직접 봐라. 이렇게 이제 바탕을 봐라. 심을 느껴라. 바탕을 봐라. 심을 느껴라.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놨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설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제가 힌트를 중간에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 들어도 멍한 분이 제법 계시죠. 별 설명은 아닌데 여기에 지금 선사께서 한 답을 들어도 멍한 경우가 있어요. 자,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들이 질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 모습 세계.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첫 번째 힌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욕계, 색계, 무색을 부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러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어야 된다. 만약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김남희 목사. 만약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괴롭게 살겠습니다. 괴롭게 살겠지. 부수지 못한다면 이제 때로는 또 즐겁게도 살겠죠. 그렇죠? 조금 즐겁게 살다가 또 괴롭게 살다가 또 조금 즐겁게 살다가 또 괴롭게 살다가 또 즐거운지 괴로운지 모르게 살다가 멍청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인 삼계를 부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간다? 중생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중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디에서 왔느냐? 응?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대표적인 한 가닥을 이야기하면 이 주장자거든요. 응? 이 주장자 본문 많이 했죠. 주장자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의 세계. 그렇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습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습이다. 모습 중에 이걸 우리가 대표 단수로 두었습니다. 내가 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주장자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제 감 잡았죠? 혜인 이제 감 잡았지? 못 잡았나? 니 막 고구마는 잡아라. 니 감도 못 잡고. 이런 참네. 아이고 참. 혜인을 도대체 밥을 어찌 먹이길래 혜인이 밥 먹이나 혜원이 밥 먹이나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노 공부에. 네가 무슨 그런 모습에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말짱 다 잊어먹고 응? 어디에 신경 쓰노? 뭐 건물에 신경을 쓰나 니가? 응? 비싼 돈 들이가 투자한 건물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그거 신경을 쓰나? 어디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네. 이 주장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응? 내가 한 100번 좀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번에 용맹정진 때만 해도 내가 수십 번을 가르쳐 줬거든. 근데 참 묘하죠. 느낌이 없으면 몰라요. 느낌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면 외워야 돼요. 막 앵무새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없으면 다음에 다른 걸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가르쳐 줬잖아요. 지난번에는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지난번뿐만이 아니고 막 골백 번도 더 가르쳐 줬거든. 이 주장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안 묻고 조금 달리 물었거든요. 달리 물으니까 막 또 삥 돌아버려. 응? 또 열에 물으면 또 모릅니다. 지금 향이 마치 향이 이 코를 스치거든요. 이 우리 이제 향 피우는 향기가 코를 스치거든요. 이 향기는 어디서 왔노? 이래 물으면 또 몰라요. 응? 이 주장자가 어디서 왔노? 이래 물어보고 향기가 어디서 왔노? 하면 또 모릅니다. 주장자가 어디서 왔노? 물어보고 제가 대답을 다 해주잖아요.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럴쿵 저럴쿵 이럴쿵 저럴쿵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설명해 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쳤으면 다음에 향을 피워놓고 향이 이렇게 코끝을 스칠 때 이 향은 어디서 왔노? 이러면 바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 주장자가 어디서 왔노? 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뭐 그렇지 아이고 그렇게 했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래 하더라도 느낌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억지로 느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느낌이 없는 분의 공통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느낌이 없는 분의 공통된 부분은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에 신경 쓰는 게 많다. 여러 가지 모습에 마음을 많이 뺏긴다. 그럼 느낌이 있을 수 없어요. 뭐든지 말만 하면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알겠죠? 각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밝혀야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디서 왔느냐? 이 주장자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제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도 또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전에 누가 이 주장자를 하나 기정을 했지, 누가. 제가 이 주장자를 누가 기정을 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저도. 기정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거 기정한 줄, 누가 기정한 줄 알거든요, 이거. 실제로. 기정을 했잖아요, 누가. 어떤 분이 왕년에 우리 선원에 다녔던 분의 신랑이 산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산을 다니다가 요런 거 주장자 비슷한 거, 또 뭐 새처럼 생긴 나무, 뭐 그걸 뭐 목조각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처럼 생긴 나무, 소처럼 생긴 나무, 호랑이처럼 생긴 나무 이런 걸 끊어가지고 막 칼로 따듬어가지고 이렇게 진열도 해놓고 제 진열 해놓은 걸 가서 봤어요. 그분이 이걸 몇 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이 주장자 어디서 왔노? 이러면 바로 방해가 됩니다.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아주 쓸데없는 기억이거든요. 그런 걸 왜 기억합니까? 쓸데없이. 응?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저 아버지 저것만 생일도 기억 못하면서. 그런 걸 와 기억해. 자, 이 주장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거기서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서 왔더라도 지금 내 손에 있거든요. 아무리 거기서 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고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주장자가 없는 겁니다. 주장자를 보고 여러 가지 딴 생각이 많잖아요. 어제까지 내 친구가 참 그저께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 약간 충격적이다. 사실은 뭐 공부하는 사람은 충격적일 것도 없어요. 생사가 둘이 아닌데 뭐가 충격적입니까? 그냥 우리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한 생각이 제가 이 주장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 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장자는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주장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주장자는 어디서 왔느냐? 주장자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죠. 그렇죠? 주장자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만든 이 주장자가 똑같은 주장자일까요? 도량? 똑같은 주장자일까? 똑같은 주장자일 리가 없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약 30명이 쳐다봐서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했다면 주장자는 30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눈을 다시 감았다가 딴 데 쳐다보다가 주장자를 또 쳐다보면 아까 내가 쳐다본 주장자와 느낌이 꼭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내가 본 모양을 소리도 그렇고 아까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내가 본 모양을 화면에 내가 본 모양이 그려질 것이다. 또 쳐다보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본 모양과 두 번째 본 모양의 싱크로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기계도 충분히 발명될 수 있다. 그 기계가 돈만 된다면 돈이 안 되면 뭐 발명 안 되겠지. 돈만 된다면. 근데 돈도 안 되는 기계를 뭐 발명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법문하는 그런 요령이랄까 방편이 굉장히 발전해서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 법문하면서 느끼게 해주는 대단한 방편일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뭐 그걸 발명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계가 발명된다면 결국은 부처님의 법문을 증명하는 쪽으로 발명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죠. 이 주장자는 각자가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각자가 이 주장자를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장자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응? 세원아 볼 수 있겠나? 네. 세원이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보니까. 야 정말 뭐 일치월장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워낙 자신만만해서. 그리고 틀린 자신만만이 아닙니다. 맞는 자신만만.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 실체라고 하죠.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습니까?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묻노라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당연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돼. 알면. 에? 그래? 니만 만들었나? 이러면 아닙니다. 본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에? 이해가 갑니까? 에?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니까 중생세계 온갖 물건 전체를 다 의미하잖아요. 빛깔, 그러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소리로 들리는 것, 냄새로 맡아지는 것, 아까 향기 이야기했죠. 맛으로 느껴지는 것, 감촉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모습의 전부입니다. 모습의 전부를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에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내 생각만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생각으로 만든 게 맞다. 그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르는 거죠. 이 생각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래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세계에서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것은 전쟁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잖아요. 응? 누구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 틀렸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만 맞아. 그럼 저쪽 나라에서 반대로 생각하자. 그럼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누구라도 그렇구나. 그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구나.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안다면 싸울 일이 없죠. 인정하면 되니까. 그렇지. 니는 그리 생각하고 나는 이리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타협이 되죠. 저절로. 서로 인정하고 살면 되니까. 이 간단한 걸 많이 알 것도 없어요. 이 간단한 것만 알면 됩니다. 이 간단한 걸 알고 두 번째는 이 간단한 걸 아는 그놈밖에 없네. 그럼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놈밖에 없는데 그놈은 모양이 없잖아요. 응? 그놈이 참나거든.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어서 이제 걷어잡을 것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는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들을 여태까지는 한 물건인 줄 알고 살았는데 따져보니까 그거는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건 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나도 찾아보니까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지. 그러니까 없다 없어 이래도 맞는 거예요. 없다는 생각만 안 가지면. 없다는 생각으로서 없다고 하면 그거는 있는 것이 되거든요. 없다는 생각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과연 그렇구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만난 모습과 꿈속에서 만난 모습과 앞으로 내가 만날 온갖 모습들 온갖 경우의 수죠. 온갖 모습들은 진짜는 없구나. 왜?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쏘아 넘어갈 필요가 없네.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게 없으니까 당연히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욕계세계 무색계를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은 중생들이 전부 욕계세계 무색계를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걸 부숴주려고 온 거예요. 응? 그 진짜로 착각하는 것을 그걸 부수면 그게 해탈이라는 거지. 걸림이 없거든. 어떤 모습에도 걸림이 없어야지. 그게 부처님의 옳은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모양도 없는 마음을 네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양도 없는 마음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망념이지. 모양도 없는 마음 생각하면 그거는 마음이라는 심상을 가지는 거지. 그것도 비었다 이러면 공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그런 상을 가지지 마라. 부처님께서 때로는 한 방에 옳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이 어리석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알아듣기만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라 하니까 깨달을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자꾸 깨달아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깨달을 마음이 있어야 깨닫지. 예를 들어서 깨달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심상밖에 안 되니까 모양 없는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제 방편으로 그냥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깨달아라 이 말은 일체의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의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만약에 깨달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러면은 온갖 모습에 내가 걸림이 없을 거니까 그때가 해탈이고 그때가 마음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마음을 깨닫는다 하니까 깨달을 마음이 있는 줄 알고 깨달을 마음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깨달아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깨달을 어떤 마음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수행이 조금 되는 듯 했다가 또 퇴보했다가 또 조금 되는 듯 했다가 퇴보했다가 이렇게 되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이 결정코 안 됩니다.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들으란 말이야. 부처님 당시에도 법문 들어서 다 깨쳤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또 두 번 듣고 100번, 1000번이라도 자꾸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한번 쳤다는 거거든.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수행이 되는 거예요. 왜? 일상에서 누가 뭐라고 주장하면 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허망한 헛개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허망한 헛개비 안 싸워지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에 싸운 적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 싸운다든지 내외 간에 싸운다든지 싸운다는 게 머리 깔치 뜯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말이라도 조금 서로 회원이 누구는 잘 싸우잖아. 이거 싸울 적 많지. 너는 한 방에 있을 때는 한 방에 사니까 잘 싸우잖아. 잘 싸우는 부부보다 못지않게 잘 싸우잖아. 그 싸운다는 게 물고 뜯고 같이 뜯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이렇게 좀 주장하고
내 말 안 듣노 하고 또 저쪽에서는 이랬는데 뭐 그렇노. 그때 동시에 두 사람이 험한 헛개인 줄 딱 느끼면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니는 니 헛개비하고 살고 나는 내 헛개비하고 살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응? 해인거리 안 되겠나? 응? 니는 뭐 친구도 안 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뭘 특별한 걸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마구니 장난이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 단계별로 물론 이제 깨달은 정도도 크게 깨닫고 좀 덜 깨닫고 뭐 이런 정도지. 뭐 조금 덜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있으면 또 좀 세월이 가면 또 크게 깨닫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단지 그렇게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뇌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제일 잘하는 것은 일단 내 말을 이해해서 일상에서 자꾸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공부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도 온갖 법은 네가 꾸린 시이니 그 말은 뭡니까? 온갖 모습은 네가 만든 거니까 지견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지식으로 막 끄집어내갖고 3단 논법으로 막 증명하지 말고 그 바탕을 직접 봐라. 그 바탕을 직접 봐라 하니까 또 볼 바탕이 있는 줄 아네. 말은 또 이래 안 할 수가 없거든. 이제 내 같으면 또 이래 말 안 하고 달리 말하겠죠. 내 같으면. 그런데 이제 스승께서는 또 요런 방편을 부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방편을 부리든 저런 방편을 부리든 그런 방편을 부리든 여러분들은 아무리 혀 짧은 사람들이 바람풍 해도 여러분은 바람풍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무리 뭐 쑥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려면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면 못 알아듣죠. 수행이라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어중간하게 수행하면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수행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수행해도 안 되고 오로지 묵고 세고 수행만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정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약산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들은 사람이 명인도 들었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한의원에서 나오면서 신발 신는데 서 있기에 약산 요즘 주로 어떤 생각하고 있노?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약사는 하는 말이 글쎄요. 이게 살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뺏겨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마치겠습니다.